애초에 이 갤러리가 작품 확보도 안 하고 샀다라고 하고 그림도 없이 그림 사기를 친 거예요. 그림을 사신 분들은 돈을 입금하신 분들은 이게 내 그림이다라고 실물도 안 보고 돈을 넣으신 거예요? 사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 그냥 온라인으로 있으니까 있겠지. 큰 그냥 손들이네. 그러고 이제 구매하고 예방하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네. 그림의 가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림의 가격을 이제 부동산이랑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되게 쉽습니다. 무학 투자나 아니면 아트테크로 하는 분들이 사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시장 가격이 형성돼 있는 유명 것들로 작가 먼저 좀 거부터 시작하시는 먼저 거를 알아. 권장을 드리는 근데 거고. 그런 건 비싸잖아. 네, 여러분의 주머니를 지켜드리는 시간, 금요일 마지막 코너 시간이죠. 김현우의 돈단속. 오늘은 여러분 주머니를 좀 지켜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모시겠습니다. 김현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킬 게 있습니까? 네, 네. 지켜줄게. 뭐야 느끼해. 왜 이렇게 끼를 부리는겨? 네. 나야 돈단속. 뭐야? 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하게 요즘에 이제 그 미술 관련된 뭐 사기들이 굉장히 또 범람한다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의 주머니도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 컨설턴트시죠? 네, 앤서 대표 김형석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맞습니다. 아니 정프로님이 이거 섭외하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웃기려고 일부러 그러신 것 같은데. 최영석 맞습니다. 대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부러 아닐걸요? 휴대폰 줘봐요 거기. 오호. 네, 최영석 대표입니다. 자, 그리고 두 기자분들 계속 같이 함께해 주시고요. 네. 우리 최은경 기자님이 어떤 분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최영석 대표님은? 이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 발품 경제라고. 네. 네, 실제로 정말 경제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발로 뛰어서. 그러니까 뭐 학문적으로 아니면 뭐 어디 애널리스트가 하는 그런 공중에 뜬 얘기가 아니고 정말 모든 문제를 다 발로 뛰어서 다 밝히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미술품 사기, 아트테크 사기, 네. 요거 얘기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어느 규모로 지금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우선은 추정되는 게 한 1,000억 원 정도 규모가 되고요. 1,000억 원 정도. 네, 맞습니다. 근데 아마 한번 확인해봤을 때 앞으로 더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네. 사기의 규모가 1,000억 원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거래의 규모가 아니고?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사건 개요만 네네. 설명을 네네.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술품 사면 원금 보장해드리고 월에 1% 수익 드려요. 그러니까 소위 아트테크 하세요라고 했던 갤러리 일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한 14명이 경찰에 붙잡혔어요. 네. 일단은 원금 보장해준다고 이렇게 투자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실제로 나중에 결국 이제 폰지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거기에 이제 피해자가 한 1,000명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피해 금액만 지금 900억 원이 넘는다라는 거죠. 예. 네. 예. 한 사람당 한 1억 평균 보험 이 정도 되는 거네요. 네, 아마 확인된 바로는 이제 좀 큰 분이 한 15억, 16억 정도 되시는 것 같고 100만 원대에서 최대 16억 원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어떻게 사기를 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법으로 친다는 거예요? 네,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예. 구조적으로 보면은 내가 이제 미술품을 사면 네. 그거를 이제 뭐 다른 병원이나 법인들의 렌탈을 줘서 렌탈료를 받고 그 중에 일부를 수익으로 고객들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위탁 렌탈을 통해서 이제 수익료를 주겠다. 네. 이런 방식이고, 네. 근데 사실 렌탈료만 받으면은 내가 작품을 구매한 원금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거를 특정 기간, 뭐 1년이나 2년 정도, 1년 단위로 이제 재매입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한 건데. 그 미술품을 만약에 네가 사면 이거 나중에 한 2년 지나서 다시 그 가격 그대로 돌려도 주고 맞습니다. 빌려주는 기간에는 또 이익을 주니까 한 달에 1%면 굉장히 큰 건데 네. 맞습니다. 연 12%의 이익을 너한테 준다. 예.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이 사람들이? 고객분들 아니면 갤러리들이 갤러리들이. 이렇게 진행한 갤러리들 사실 이거를 네. 자금을 모집하려고 한 거죠. 그렇죠. 네, 돈을 결국 이제 끌어모으려고. 나중에 돼서 문제가 드러나긴 했지만 네, 음. 일종의 이제 뭐 은행 이자보다 좀 더 많이 준다라고 네. 하면서 사람들이 또 미술은 잘 모르니까 그림을 사도록 하고 네, 이렇게 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그림 작품 딱 주고 나서 야 이거 지금 1억짜리인데 이거 갖고 있으면 1년에 뭐 한 1,200만 원 내가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치면 이 그림이 진짜 1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진 않나요 혹시? 그게 사실 제일 이번에 중요한 부분인데 예.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사람들이 그림을 산 거니까 이게 피해액이 한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렌탈료 월 1%씩 이게 만약에 안 나간 거다, 그것만 안 나간 거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내가 산 그림은 있으니까 네. 괜찮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그림이 딱 이제 정프로님 말씀해주신 대로 네.
시장에서 그 가격을 받기 좀 어려운 그림들이다로 이제 드러나면서 네, 문제가 좀 더 심각해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림을 사려고 하면 네. 갤러리에 가서 사거나 네. 아니면 경매에 나온 걸 사죠. 뭐 K 옥션, 서울 옥션. 네. 그런 데는 이제 검증이 된 가격대가 있고 아. 이 작가는 이 정도의 시세를 받고 호당 얼마를 받아. 근데 사실 이런 갤러리에서 이렇게 투자용 그림을 할 때는 엄청 그런 막 대가들의 작품보다는 신진 작가들 작품들 사가지고 하는데 이런 작품들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근데 시세가 아직 형성이 안 안 된 됐기 사람이라는 때문에, 거잖아요. 네. 어. 그럼 어떻게 해서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 작품이다. 이걸 사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네, 뭘 사실 이제 기준으로?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갤러리에서 맨 처음에 진행을 했던 건 이제 한국미술협회라고 하는 협회가 있어요. 한국미술협회. 네. 예. 이제 그 협회에서 이제 작가 활동 7년 이상 하신 작가님들만 협회에 등록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작가님들이 이제 호당 가격 확인서라는 거를 인증해서 발급을 합니다. 작품 네. 사이즈별로. 호당 네, 가격 맞습니다. 확인서. 이제 누가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협회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예를 들어 1,000만 네. 원이다라고 하는 그 1,000만 원이라는 가격이 결정되는 건 네. 작가가 요구하는 가격이에요? 아니면 미술협회가 협회가. 요 정도 그림 그렸으면 대략 호당 뭐 얼마 정도 되겠다. 요 정도 오. 가격이면 평균 가격 요 정도 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네. 이름값을 따져서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게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물어봐 주신 것처럼 네. 미술하면은 우리가 어떤 걸 어떻게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 잘 모르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술협회가 발행한 가격이 아 진짜 그 가격이구나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네. 네, 아까 이제 대가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우리가 보통 시세를 알고 싶으면은 옥션, 경매사, 뭐 서울 옥션, K 옥션 이런 곳들을 검색을 해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딱 기자님 말씀해주신 대로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사실 시장 아직 가격 형성이 안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협회의 가격이 시장 가격을 확정하진 않는다가 아. 제일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협회가 좋을 것 말하는 건 같습니다. 그냥 감정가, 기준가 정도가 공시가 되는 뭐 이런 건데. 느낌이 네. 근데 맞습니다. 막상 팔려고 했을 때 그 가격에 아무도 안 사버리면 애초에 의미가 없는 투자를 할 거군요. 때부터 이거 뭐 1억 원짜리니까 투자하세요라고 해서 돈을 넣었는데 네. 사실 이 작품의 가격이 1억 원 가치를 지녔는지는 모르는 아무도 거지. 모르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공시가 적절하지 않은 네. 비율이었습니다. 아니요, 네, 왜, 네. 공시가는 가격에 어쨌든 기준은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아파트가 공시가대로 팔리고 빌라가 공시가대로 팔리나요? 거기까지 가면 또 얘기가 너무 제가 많이 다 가니까요. 잘못했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차라리 네. 이렇게 실물 작품을 어쨌든 갤러리가 확보를 하고 그래, 있었던 거라면 네. 뭐 렌탈도 주고 나중에 뭐가 있을 텐데 네. 제가 이거 보니까 애초에 이 갤러리가 작품 확보도 안 하고 음. 샀다라고 하고 아예 없이. 네, 그렇게도 완전 했다면서요. 사기네. 그럼 렌탈료는 어떻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먹은 거지. 아까 투자 폰지 공부. 사기처럼 그냥 돈 주면서 네, 이제 사람들 새로 계속 모은 거예요? 구매하신 네. 분들이면은 결국에 이제 100%가 들어오잖아요. 아. 그러면 거기서 이제 렌탈료 일부 주고 야. 그런 식으로 아, 진행이 대박이다. 그림도 없이 그림 사기를 친 거예요. 그림을 지금? 사신 분들은 아. 돈을 네. 입금하신 분들은 이게 내 그림이다라고 실물도 안 보고 돈을 넣으신 거예요? 사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왜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시대의 편의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네. 이게 온라인으로 그냥 편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네, 수는 네.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작품이 그림이니까 네. 직접 가서 보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네. 네. 그냥 온라인으로 있으니까 있겠지. 아, 큰 야, 손들이네. 그러고 이제 구매하고 아 어차피 저작권이나 뭐 위탁 렌탈 이렇게 맡긴다고 하니까 어차피 또 딴 데 가 있다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아, 네. 렌탈 줬어. 어디 혹은 병원에 잘 걸려 있겠지. 걸려 그런 있으니 경우도 있었대요. 원장실에 걸려 있으니까 아, 직접 보진 못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를 하면 등기부 등본에 내 소유권 그렇지. 네. 등기 이렇게 네. 나와 있기는 한데 네. 그림은 어떻게 돼요? 이게 동산이기는 하나 굉장히 고가고 아, 내 사실은 소유임을 증명하는 네. 소유임을 증명하는 그게 뭐 없으면 협회 이름이라도 어. 적어놓든지 뭐. 양도세나 이런 걸 매길 때도 네. 이게 누구한테 누구의 얼마에 거래가 되는지 나라에서 알 수 없으면 세금도 못 매기니까 뭔가 그런 게 없어요. 그림 뒤에 내 본인도 도장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그거 그러면 아주 그림 가격이 절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림에 함부로 네, 손대는 거 의도나, 아닙니다. 네. 누가 도장 찍습니까? 그럼 앞에 산 사람들이 주르륵 도장 다 찍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 것도 아니고. 수표처럼. 아, 그러니까 이게 등기 진짜 어떻게 해? 그러면 소유 증명 어떻게 믿고 그거를 돈을 넣는지도 저는 의아하고 소유권 증명을 이게 또 좀 어떻게 해요? 취약하네. 네, 맞습니다. 딱 이제 말씀해주신 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림의 장점이자 단점인 건데 아. 부동산은 내가 1,000만 원짜리를 사도 다 등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림은 내가 5억짜리, 10억짜리를 사도 등기가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록하는 내용이 아예 없고 반대로 그럼 세금 관련해서라고 했을 때 네. 마찬가지로 부동산은 내가 판매한 금액에서 취득한 네. 금액을 빼서 네.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매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생존 작가의 예. 작품이라면 그 어떤 세금도 아예 양도세가 없고 세죠. 네. 근데 반대로 이제 해외 작가님이시거나 네. 이제 작고하신 작가님이시다라고 하면은 최종 판매된 금액에 대해서 네. 이제 많으면 4.4%의 세금을 과세한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취득 원가가 노출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네, 특징이 장점이면서 단점이다. 부자들이 그걸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부자예요. 네. 자녀가 셋이에요. 실제로 부자일지도 모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림을 몰래 샀어. 네. 그냥 보관용으로. 생존 작가는 사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사서 어디로 가는지. 갖고 있다가 네. 김현우가 어느 날 우리 집 놀러 와서 이 그림을 훔쳐갔습니다. 어머? 술 먹고 그냥 선물로 줬다고요? 훔쳐갔는데 내가 소유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또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해. 맞아. 네. 나 물려받았다. 그럼 난 이거 어떻게 그냥 뺏겨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사실 왜 네. 그게 좀 이제 복잡한 부분인데 네. 제가 이제 아는 분들 중에 그런 논쟁이 좀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네, 실제로 이제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서 오. 이게 네, 사실 근데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이해관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밟아가는 누구한테 거예요? 팔았다. 아. 네, 그럼 실제로 그 경로를 돈을 좀 봐야 받았는지 된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확인을 해야 된다. 네네. 애초에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미술 거래는 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보통은 어떻게 해요? 거래 갤러리에 확인서 사면 같은 게 있죠. 확인서를 그럼요. 받고 그럼 예. 내가 갤러리에 산 작품을 다른 사람한테 판다. 네. 갤러리 통해서 팔아요? 아니면 그냥 사인 간의 거래도 또 거래 확인서를 써요? 사인 간에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그 소속 작가가 소속되어 있는 갤러리를 통해서 팔죠. 네. 미술거리를 좀 많이 해보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그래도 많은- 가면 작품 하나씩은 또 우리 그래요? 네. 신영 기자. 네. 신혜영 기자는 아니, 정말 저는 좋아해요. 그림을 그림 보는 좋아합니다. 걸. 그래. 네. 아, 그래서 좋아한다고 이제 살 수 있는 게 꿈을 꾸고 아니잖아. 있죠. 언젠가는 저걸 사고야 말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저걸 사기 위해서야. 뭐 이런 거죠. 그래요. 자, 하여튼 여튼 이 아트테크 이른바 사기라고 하는 것들을 그럼 우리가 좀 물론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해당이 안 될 겁니다만 안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때 이후로 미술 시장이 엄청 커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옛날처럼 다가가기 어려운 게 아니라 되게 대중화가 맞아요. 됐고 맞아요. 사실 우리 집에도 막 그림 빌려다 걸고 하는 어. 렌탈 서비스 같은 거 이용하는 분들이 네네네네.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모든 이렇게 그림 사서 투자하고 렌탈하고 하는 게 다 폰지 사기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들은 실물 확보도 안 하고 아까 네. 그랬잖아요. 실물 뭐 보여주세요. 어떻게 뭐 어떡하냐. 작가한테 그림 빌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빌려서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보여주고 다시 돌려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에 굉장히 하여튼 젊은 분들도 그림에 뭐 지분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거 그러거든요. 조심해야 조각 된다. 투자.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는지 요거 좀 방법 좀 알려주신다면. 네. 사실 이런 부분을 이제 제가 제일 좀 뭐랄까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네. 왜냐면 저도 사실 미술 전공자가 아니에요. 이제 경영학 전공을 해가지고 네. 아까 딱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술 시장이 2020년 이후에 갑자기 급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22년 기준으로 이제 전체 국내 시장이 1조가 넘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래 규모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2022년도부터 세계 3대 아트페어 중에 하나인 프리즈라고 네. 하는 아트페어가 이제 한국에서 네. 개최가 되기로 했는데 그때 거래했던 규모가 이제 6,500억 원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1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외 갤러리들이 한국의 가능성을 보고 이제 많이 진입해하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프리즈가 지난달인가 있었던 네, 했었던. 거기에서만 6,500억 원어치의 그림이 거래가 되다 네, 팔렸다. 네. 다 얼려버린다는 뜻이겠죠. 네. 이 분위기 이렇게 얼렸잖아요. 네, 제 마음 이렇게 얼리실 거예요. 프리즈잖아. 네. 할 말이 이런 거. 잃었어. 그래도 진짜 거기에 근데 참여한 규모가 갤러리를 엄청 크네. 보면 진짜 전 세계 잘 나가는 네. 유수의 갤러리를 다 와. 프리즈에. 예. 그래요. 세계적인 행사인데 우리나라에서 한 네. 거예요. 네. 원래 이제 아시아에서는 일본이나 뭐 홍콩 이런 데서 홍콩 했겠죠. 뭐 아트바젤 뭐 네,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네. 상대 김현우 소장님 집에 갈 것 같아. 그래서 좀 예방하려면 예방하려면. 그래서 이제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예방하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네. 그림의 가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확인해요? 사실 아까 이제 소장님 말씀해주신 게 저는 이제 좀 와닿았는데 예. 그러니까 부동산이랑 우리가 비교를 하면 되게 이해하기 쉽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음. 나는 그림 잘 몰라. 그리고 사실 제가 뭐 취미로 그림도 한 번씩 그리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림 일을 하니까 예. 사람들한테 이거 얼마일 것 같아 하면은 막 500만 원, 1000만 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장난으로 살래?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람들이 모르니까 네. 기준점이 없으니까 그런 건데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림의 가격을 이제 부동산이랑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되게 쉽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길 건너편에 이제 뭐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네, 네. 이제 가다가 궁금하면은 네. 뭐 시세나 아니면 그쵸. 정보가 궁금하면 혹시 부동산. 어떻게 하세요? 호갱론을 엽니다. 호갱노모. 네, 최고 직방, 시세. 직방. 네, KB 시- 부동산 시세. 네, 네. 사실 플랫폼이 너무 잘 네, 돼 네. 있잖아요. 그쵸.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네.
우리가 그림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옥션, 서울 옥션이나 K 옥션, 그리고 해외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는 이제 크리스티나 소더비, 필립스 같은 이제 대형 경매사들이 소더비. 있는데 네네. 거기에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뭐 언제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이 얼마에 낙찰됐는지 등을 볼 수가 그런 있어요. 유명 작품이 아닌 경우가 아니면 많잖아요. 신진 작가.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뭐 조각 투자나 아니면 아트테크로 하는 분들이 사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시장 가격이 형성돼 있는 유명 것들로 작가 먼저 좀 거부터 시작하시는 먼저 거를 사라. 권장을 드리는 근데 게 그런 건 비싸잖아요. 비싸긴 합니다. 아, 작은 예. 거 사세요. 눈빛이 거의 뭐 살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누가 그런 거 안 사고 싶냐고. 그런 거 그렇지. 비싸서 못 사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또 유명하신 분들, 그러니까 해외 작가분들은 또 판화 이런 것도 되게 판화에서 거래가 잘 되고 그래도 음. 가격도 비교적 그렇게 막 그렇게 비싸진 않고 네네. 한 작품들 많아서. 근데 이게 사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아트테크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네. 뭔가 투자로 수익을 계속 봐야 된다라는 네. 건데, 그러니까 내가 이 작품이 진짜 마음에 들어. 네. 그러니까 뭐 수집을 하고 싶어. 예. 그런 분들은 그냥 그림이 마음에 들어 수집하는 분들이 사실 훨씬 더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시장 가격이랑 상관없이 그럼 필요 없고. 네, 마음에 드는 거 구매하시면 되시고, 아. 근데 내가 좀 투자를 생각해,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뭔가 산다면 네. 시장 가격이 형성돼 있는 그걸 거를 사라. 네, 좀 중요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유명 작가의 작품인데 시장엔 안 나온 작품이야. 그러면 그 유명 작가의 다른 작품과 비교해서 대충 크기가 한 절반 정도 되니까 가격 뭐 이 정도 되겠지. 이 정도 추정하는 거는 괜찮아요. 네, 맞습니다. 아. 사실 그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고, 아, 그래요? 또 그리고 이제 제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들은 네. 이제 경매사에 이 작품 한번 출품하고 싶다, 아. 아니면 이 작품 이제 아. 하면은 그러니까 감정 의뢰를 하는 감정. 거죠. 네. 아. 왜냐하면 이제 아. 경매사들이 사실 사실 있겠구나. 작품을 거래하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면은 팔리지 않을 것 같은 작품들은 아예 안 안 팔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경매 한번 출품해볼까 해서 내놨는데 경매사에서 출품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아. 하면은 아직 시장 가치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구나. 네네네. 아, 갑자기 단순한 질문이 생겼는데 그림이요. 네. 요만한 그림이 A4용지만한 거. 요거 반만한 그림이 있으면 네. 반만한 그림보다 요 2배만한 게 가격이 2배 정도예요? 아니면 아예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요게 이제 말씀해주신 게 사실 제일 좋은 접근법인데 네. 이제 저희가 두 가지 정도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제 그림의 이미지인데 네. 보통 이제 뭐 유명하신 작가님들이나 작가님들 보면은 약간 보통 비슷한 그림들을 그리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그림들은 이제 사이즈에 어느 정도 비례해서 시세가 아, 형성이 된다. 예, 예. 근데 만약에 도상이 아예 다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김창렬 화백님의 물방울. 김창렬이요. 네. 네. 하지 마십시오. 아, 자, 김창- 동접 7천 밑으로 싫어. 내려갑니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네. 그래서 물방울 개수가 하나당 네. 1,000만 원이라는 얘기가 있죠. 아, 맞습니다. 뭐가요? 물방울. 아, 그 이렇게 물방울 그리시는 그리는데 분. 네, 그 맞습니다. 물방울이 100호짜리면 몇백 개가 있어요. 아. 개당 뭐 얼마다. 아 방울수대로 받아요. 그 정도로 비싼 작품이다 이.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화백님 같은 경우도 비슷한 물방울이더라도 네. 이제 2000년대 이전에 그려진 그림이냐, 아. 2000년대 이후에 그려진 그림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또 납니다. 그분은 2000년대 이전이 다 좋더라. 맞습니다. 네, 그분의 자 여러분 모르시는데 그 다음은 뭐 물방울이 아니라 뭘 다르게 그려요? 아니 물방울이 약간 탁해졌어. 그 2000년 전까지는 수지로염 때문에. 물방울이 아, 대단히 그런가요? 영롱했다고. 환경 변화를 지금. 그리고 빛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그 굴절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영롱했는데 그 2000년대 이후로는 물방울이 탁해졌어. 지금 아, 김창렬 재단에서 그런가요? 난리 납니다. 지금 그렇게 요 말하면. 발언은 제가 네. 받도록 빠르게 취소하시는 게 죄송합니다. 좋겠습니다. 아 김창일 재단이 있어요. 네. 미술관도 있고 하죠. 아니, 하여튼 그래요? 협회, 재단 이런 데랑 좀 척 좀 지지 마세요. 힘드니까. 김창일 재단.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네. 아, 그런 자 그러면 그러면 요 미술 분사기에 대해서는 요 정도 우리가 알면 될 것 같고요. 네. 끝이에요? 근데 뭘 더해? 저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아하. 아트 컨설턴트가 뭔지 처음부터 저는 그러니까. 네네. 행복 자산관리 연구소는 뭐 하는데요? 행복해지고 싶은. 그러니까 아니 행복 자산 연구소는 뭔데 그러면? 아니 아트 컨설턴트는 저는 화가면 화가고 갤러리의 직원이면 갤러리 직원이지. 뭘 컨설턴트 해주시는 거예요? 뭐 이런 거래 투자 같은 거 그런 걸 컨설팅 해주시는 하는 직접 거야. 투자하시는 거예요? 직접 투자도 하는데 아. 그건 사실 개인적으로 그냥 하는 거고 네. 제 이제 주요로 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사실 딱 이제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들 일반적으로는 미술에 대해서
뭔가 인지가 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점들이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제가 뭐 세미나나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그 외로 뭐 내가 이제 뭐 어떤 작품을 좀 구하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도와드리고 네,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사기 안 같습니다. 당하려면 어쨌든 이런 분들한테 아니야, 근데 물어보고 하는 이런 게 사람들 중에도 수상한 사람들이 사기꾼이 많습니다. 있어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늘 믿지 마 그냥. 아무도 믿지 마세요. 그렇죠.